네, 안녕하세요. EJ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이재필, 이광무 두 전문가를 이용해서 제대로 이익을 통제하고 부리는 시간 EJ. 오늘 시장에 대한 이슈를 종목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 그 안에서 제대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찾아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두 주인공 인사하면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토마토TV의 필 담당 이재필 전문가님, 또 토마토TV의 광 담당 이광무 전문가님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요즘 두 분의 필과 광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컨디션 어떠세요, 이광무 전문가님? 저는 매일 TV에 나오고 싶었는데, 네. 어제부터 이제 좀 본격적으로 나오고 그쵸. 그동안 네. 집안에 있으면서 얼마나 몸이 근질근질 하셨겠어요. 이럴 거였으면은 와이프 걸릴 때 같이 걸리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좀 오래 쉬었습니다. 자, 그 2주 동안 묵혀놨던 그 끼를, 그죠? 방송을 향한 열정을 지금 계속해서 이제 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재필 전문가님은 어떠세요? 저는 괜찮으세요? 옆에 있어도 안 걸리잖아요. 최강 면역력. 맞아요. 여기 30cm도 안 떨어져 있는데 지금 안 걸려요, 저는. 그래서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걸리면 아파요. 맞아요. 아파요. 자, 최강 면역력을 지닌 우리 이재필 전문가님과 또 방송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우리 이광무 전문가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두 분과 함께 급등, 급락 종목부터 살펴보면서 오늘 시장에 어떤 이슈 있었는지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늘의 급등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자, 오늘 급등 상승률 탑 10 종목입니다. 판타지오 가장 먼저 보입니다. 오늘 상하가 올라가고요. 넥슨GT 그리고 넷게임즈, 합병과 지배구조 변동 가능성 이런 이슈 나오면서 오늘 강하게 뛰어 올랐습니다. 또 이지트로닉스도 오늘 29% 넘는 급등이 나왔고요. 아래쪽으로는 한네트라든지 KCS 같은 디지털 위안화 관련주도 오늘 부각을 받으면서 강한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급등 종목들 탑 10 종목에는 정말 오랜만에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슈에서 벗어난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어요. 자, 오늘 같은 장에서 탑 10 종목 또 특징주로는 어떤 거 보셨는지 이광무 전문가님 어떤 거 보셨어요? 정말 앞에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한동안 우크라이나 관련된 종목들만 많이 봤거든요. 네. 전쟁에서 반사익되는 종목들만 봤었고, 근데 오늘은 좀 다양하게 보여지는데, 증시가 이제 조금 살만해진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새로운 뉴스, 새로운 재료를 찾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우선은, 주가가 좀 약한 종목이었지만은, 오늘 판타지오, 상한가 같습니다. 동전주기 때문에 사실 큰 관심이 없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이요, 미디어 컨텐츠, 그러니까 이제 제작 관련된 회사인데, 지난달에 이 드라마 제작하겠다라고 좀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드라마 제작에 대한 그 제작사를 맡긴 곳이 스튜디오 드래곤과 공급 계약을 하면서 좀 이제 큰 이 제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오늘 상한가를 좀 갔고요. 너무 갑자기 근데 네. 확 뛰어 올랐더라고요, 오늘. 저는 이 때문에 사실 이제 최근에 와서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종목들이 리오프닝 관련돼서 움직임이 좀 새롭게 나왔었는데 네. 이제 점차 좀 이제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저는 이 종목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처음으로 이제 드라마 제작을 하게 되는데 거의 자본금의 대부분을 쓸 정도로 큰 대작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무조건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을 만나서 이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좀 기본을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종목에 대한 크기 자체가 너무나 소형주다 보니까 오늘은 좀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새로운 관심 뉴스로 좀 접근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저는 하이브 같은 종목으로 해서 콘서트 관련된 종목도 이야기 드렸는데 이제는 미디어 컨텐츠 얼마 전에 오징어 게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학교는 그리고 또 지금 또 새롭게 제공되고 있는 이 김혜수 나오는. 네, 소년심판. 소년심판. 예. 보셨어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보세요. 네, 주말에 한번 몰아서 보겠습니다. 보세요, 진짜로. 재밌어요. 이렇게 이제 좀 이제 다시 한번 K 컨텐츠가 좀 나오다 보니까 네. 드라마 제작 관련된 종목들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겠다. 가장 대표적으로 했을 때는 CJ E&M에 대한 주가를 좀 살피면서 다른 종목들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트로닉스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상장 초반인데 오늘 그동안에 좀 상장하고 난 다음에 내내 좀 흘러내렸었는데 오늘은 좀 크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 종목이 주목받았던 이유는요. 현대차 뉴스 때문에 이 종목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대차 아침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전동화 전환에 대해서 이전에 한 60조 정도 쓸 준비였는데 이제는 한 90조 넘게 쓰겠다라고 이야기 나오면서 뭐 전기차 그리고 전동화 그리고 뭐 폐배터리에 대한 재생 사용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서 이지트로닉스가 주목을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지트로닉스가 좀 주목을 좀 포커스를 다 받았는데 만약에 폐배터리 관련해서 좀 본다면은 영화테크 이와 같은 종목들 좀 이제 좀 살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영화테크가 이 폐배터리 산업에서 좀 관심을 원래부터 받았던 종목입니다. 주가 위치 보시게 되면은 시장 대비해서 좀 탄탄한 모습 보이죠? 이 종목도 살펴보셔도 괜찮겠다라는 것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좀 개별적인 종목인데요. 제일연마 종목이 장중에 상한가를 갔다 왔습니다. 일단 상승률 상위에서도 있었던 종목인데 이 제일연마가 사실 오늘 대량의 거래량이 유입이 되었어요. 이전까지 했을 때 바로 어제만 해도 하루에 10,000주에서 20,000주 사이밖에 유통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대량의 거래량이 유입될 정도로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느냐? 특별한 이슈는 없었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예상컨대 정체인 관련된 종목으로 편입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되고 있거든요. 사실 저도 어떤 특정인을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어떤 특정인에 대한 뉴스가 루머성으로 돌다 보니까 이걸 좀 이야기가 좀 어렵고 특히나 또 테마주 네. 그런 게 워낙 또 많아가지고. 그렇죠. 아마도 윤석열, 안철수 의원의 이 단일화 이야기 때문에 다음 대선 이후에 다음을 위한 그런 정치 인물로 거론이 되면서 움직임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래요? 제가 다음을 말한 거는 안철수 의원을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래요? 네. 다른 인물이에요. 다른 인물인데 아, 그래요? 특정한 이슈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올라갔다 해서 대량의 거래량이 유입됐다 해서 좀 지켜보기에는 좀 걱정은 좀 있다. 그래서 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판타지오, 이지트로닉스, 제일연마까지 드디어 좀 전쟁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더 마음도 가벼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자, 이재필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종목 보셨을까요? 자, 일단 뭐 오늘 저도 상한가 친 종목들 조금 보고요. 넥슨 GT하고 넷게임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징주가 자, 이 두 종목은 둘 다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죠. 자, 근데 둘 다 넥슨 코리아의 지분이 50%가 넘어요. 한 종목은 50 몇 프로 정도 되고 한 종목은 60 몇 프로 정도 되는데 그 넥슨 창업자 좀 안타까운 그런 뉴스가 좀 있었죠. 그렇죠. 예, 뭐 저 미국에서 사망했다는 뭐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꼭 이런 것들이 나와요. 예전에 2000년대 초에는 그 정주영 회장님 돌아가셨을 때 네. 그때도 현대그룹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얼마 전에 그 삼성전자의 이병철 회장님이란다.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셨을 때 그때도 뭐 삼성전자 관련되는 종목들 뭐 이쪽 삼성그룹 주식들이 좀 들썩들썩 했는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넥슨GT하고 넷게임즈도 마찬가지로 뭐 별 특별한 그전에는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요게 넥슨GT고 지금 요게 넷게임즈인데요. 뭐 별다른 움직임 없다가 그냥 갑자기 확 올라와 버렸는데 자, 요 넥슨GT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뭐 오늘 장대 양선으로 상한가를 이렇게 갖다 집어넣었는데요. 기관들은 상당히 좀 많이 팔았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기관이 뭐 한 26만 주 정도를 매도했습니다. 올라오니까 아이고 이게 웬 떡이냐 그러면서 때린 거예요. 자, 뭐 이런 부분들 잘못 쫓아가면 뭐 상당히 고생들을 하니까 이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이 뭐 단순한 기대감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움직인 종목군들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뭐 넥슨GT나 넷게임즈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덴티움을 한번 볼게요. 자, 이 덴티움도 오늘 장중에 뭐 26% 넘게 올라갔었으니까 뭐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다 갔죠. 자, 근데 이 덴티움은 그만큼 갈만한 이유가 있었죠.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잘 나왔습니다. 자, 우리 전에 실적을 발표한 오스템 임플란트가 상당히 지금 거래 정지가 돼 있지만요.
상당히 잘 나왔어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뭐 한 1,400억 정도, 그 정도가 흑자가 났는데요. 자, 이 덴티움은 뭐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699억, 그러니까 거의 700억이죠. 거의 700억이 영업이익이 작년에 2021년도에 흑자가 났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 오스템 임플란트의 시가총액이 2조 정도가 되는데 지금 이 덴티움은 오늘 20%가 올라와서 지금 8천억 남짓 하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실적 증가되는 그런 폭 대비해서 뭐 좀 상당히 좀 눌려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덴티움의 경우는 뭐 지금 급등했을 때 이렇게 쫓아가는 거 그건 조금 아니더라도요. 충분히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가 뭐 결국은 뭐 좀 잘 살아나고 큰 피해는 없을 걸로 생각되지만요. 나중에 뭐 전혀 없었던 것만은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덴티움 같은 경우도 약간의 수혜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거고 또 대선 후보님들도 마찬가지죠. 이 어제 보니까 임플란트에 대해서 뭐 저 여당 후보는 확대를 한다. 60세 이상으로 2개로 하고 65세 이상 되면 4개까지 뭐 이렇게 건강보험 적용시켜 주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뭐 플러스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은 ABL 바이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ABL 바이오는 좀 되게 좀 고생을 많이 시켰던 그런 종목인데요. 자, 뭐 며칠 전에 사노피에다가 기술 수출한 거 그건 며칠 전에 28일 날 계약금은 900억 정도 계약금은 일단 받은 상태고요. 요 ABL 111 자, 요게 FDA의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위식도 접합부 암에 대해서 이 병증에 대해서 그리고 위암도 마찬가지죠. 뭐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자, 이게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상당히 좋은 뭐 그런 부분들이 혜택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뭐 어떤 거냐 하면 승인을 신청을 하고 뭐 그 승인을 허가를 받는 기간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단축이 돼요. 그리고 FDA에 뭐 신청 승인을 할 때 그런 비용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도 면제를 받고요. 또 뭐 관련해 갖고 세금 부분들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좀 감면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게 기술 이전도 이렇게 좀 하는 한 전력이 있고 지금 뭐 이 희귀의약품들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지정되는 걸 보면 상당히 좀 좋은 그런 뭐 제약바이오 쪽이 조금 뭐 이러다가도 또 임상 약간 어긋나 버리면 되게 안 좋아지는 한 방에 안 좋아지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요. 자, 지금 현재 상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모양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오늘 거래량이 여기 보시면 상당히 좀 늘어나는 모습이었죠. 거래량이 확 좀 늘어나는 모습이었는데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요거를 매수한 주체가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같이 동시에 쌍끌이로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개인들만 매도를 했고 아무래도 이 뭐 정보라든가 정보력이나 뭐 자금력이나 이런 것들 모든 걸 다 종합을 해봐도 이 기관들하고 외국인들이 쌍끌이로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는 뭐 여기에 대해서 큰 좀 기대를 갖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해석을 해야 될 테니까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쫓아다니는 매매 말고 조금 뭐 있다 보면 쉬는 그런 구간도 나오고 하니까 그런 구간에서 좀 노려보는 전략은 좋겠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재필 전문가님의 특징주로는 넥슨GT, 넷게임즈, 그리고 덴티움, ABL 바이오까지 급등 종목들 살펴드렸습니다. 오늘 급등 종목 리스트를 이렇게 쭉 보니까 확실히 전쟁에서는 한 발 벗어나서 굉장히 다양한 모멘텀들 또 특별한 이유들이 주가를 좀 다양하게 그동안 묶여 있었던 부분들이 좀 풀려났다라는 느낌도 좀 드는데요. 자, 그럼 이번에는 하락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급락 리스트 만나보겠습니다. 자, BDI 가장 위에 있습니다. 뭐 상장 폐지 사유 발생했다라고 하면서 오늘 굉장히 강하게 좀 파란불을 켜낸 종목 중에 하나죠. BDI 하한가까지 가고요. 바이온 그리고 예림당도 악재가 있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오늘 코스닥에 상장한 종목인데 급락 탑10에 바로 올라왔어요. BCNC가 오늘 13% 넘는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도 역시나 인버스 ETN, 선물 ETN 상품들도 급락 탑10에 자리를 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광무 전문가님의 하락 종목 특징주부터 만나볼까요? 일단 하락 종목을 좀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때가 왔다. 때가 왔다. 3월 달 되면은 가끔씩 이제
까먹고 있다가 이제 3월달 바로 네. 느끼게 되는데 이제 코스닥 시장에 특히 코스닥 시장에 칼바람이 불잖아요. 3월에요. 그렇죠. 예, 이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종목들이 좀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감사 보고서가 제출되냐 안 되냐에 대한 이야기로 해서 상당히 좀 긴장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 계속 이재필 전문가님께서는 말씀을 해주긴 그렇죠. 하셨거든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감사 보고서 주의해야 된다. 네, 그때가 이제 왔다. 왔구나. 네, 이제 몇몇 종목들이 좀 불안한 지표를 가지고 좀 상장 폐지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일단은 예림당 종목은 좀 챙겨보겠습니다. 예림당. 이 종목도 사실은 이 자기 자본 대비해서 뭐 50% 초과된 손실, 뭐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했다라는 이야기로 해서 아무래도 이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게 된다면은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실 불안감이 투자자로 하여금 커질 수밖에 없겠고요. 대신에 이제 예림당에서 해석하기로는 가지고 있는 이 TV홀딩스에 대한 이 손익점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크게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좀 시장에 대한 뭐랄까 위로 아니면은 좀 이 뭐랄까 동정의 표를 얻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긴 했는데 저는 이런 종목들을 조심해야죠. 그래서 이제 한 줄 평으로 한다라면은 3월 달은 더더욱인다나 우량주 봐야 된다. 물론 이제 오스테 임플란트와 같은 사태가 사실은 예측 불허하지만 그래도 우량주 위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좀 정리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림당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칼바람의 때. 정말 꽃샘 추위가 이쪽에만 좀 강하게 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재필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보실까요? 자, 뭐 오늘 저 하락 특징주로 볼 종목은 처음에 바이오온이라는 종목을 처음에 좀 볼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재무제표 딱 열자마자 보이는 게 여기 빨간색들, 이 영업이익의 빨간색들, 당기순이익의 빨간색들 이런 것들이 쫙 보이죠. 자, 이게 전에 구폴리비전이라는 회사인데요. 이게 2012년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2년도부터 12, 13, 14년까지 이게 영업이익이 3년 연속으로 적자가 돼서 뭐 관리 종목으로 가느냐 마느냐 막 이런 그런 기로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조금 벗어났는데 자, 요번에는 뭐 관리 종목은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별도 기준이고 2027년도에 27억이 영업이익 별도 기준으로는 흑자가 났기 때문에요. 자, 근데 지금 이제 이맘때쯤 되게 되면 뭐 아까 종목도 마찬가지고 이 자본 잠식 막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막 그래서 뭐 감자를 하고 증자를 하고 막 난리를 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온도 마찬가지로 2대1로 감자를 한다.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좀 심하게 두들겨 맞았고요. 그러니까 감사 보고서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감사 보고서 이제는 뭐 요게 주총하기 전에 다 나와서 뭐 이달 말이면 다 끝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넉넉 잡고 이달 말까지만 3월 말까지만이라도 조금 재무제표에 좀 안 좋은 영업이익 많이 적자나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피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요게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었는데 어제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두들겨 맞는 종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자.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첫날 상장하자마자 빠진 종목, 한 13% 정도 하락한 종목, 자, BCNC라는 종목이 있는데, 요거는 뭐 첫날 지금 이 공모가에서 따로 시작했습니다. 공모가가 13,000원이니까 26,000원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상한가가 33,800원인데, 한호가 밑에까지 갔어요. 33,700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 공모주 그때도 그 가격까지 갔다라는 거는 거기서도 누군가는 샀고 누군가는 팔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 처음에 상장된 것들 이런 것들 잘못 쫓아갔을 때는 얼마나 큰 출혈을 감수해야 되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을 거고요. 자, 이 BNC 같은 경우는 BCNC 같은 경우는 그런 걸 하는 회사죠. 뭐, 쿼츠나 뭐 그런 것들, 실리콘 같은 것들, 요런 기반의 부품이나 요런 걸 만드는 회사니까 비슷한 거를 보면 원익 QNC하고 조금 하는 일은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비싸요.
저 재무제표가 지금 올해 거는 안 나와갖고 알 수는 없는데 작년도 기준으로 본다라면 이 원익 QNC보다 이 실적 나오는 거에 비해서 좀 많이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뭐 바로 덤비지 마시고 이런 것들도 차분히 좀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자리 잡는 거 확인하고 그렇게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상장 첫날 저렇게 떨어지니까 차트가 정말 파란색이네요. 빨간색이 하나도 없이 파란색 보여주고 있는 BCNC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하락 종목까지 체크를 해봤는데 저는 BDI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사실 2월 중순까지만 해도 BDI 뭐 올해 하반기부터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뭐 착공이 들어간다라든가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 뭐 기대감 가지고 있다. 뭐 자회사가 뭐 나스닥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오늘 갑자기 정말 가쁜 상패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진짜 하한가까지 내려갔는데 BDI 같은 종목들은 어떻게 체크를 하세요? 이광우 전문가님? 일단은 기업이 한 가지 일을 잘해야 돼요. 본사업을 잘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받아봐야 되는데 좀 사업이 너무 다양하다, 다각화했다 이런 거는 꼭 좋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중심이 없이 그렇죠. 펼치기만 한 이제 건가요? 흔히 뭐 BDI를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보통 이제 그런 기업들을 네. 아무래도 주식시장에서는 재료에 대한 노출을 좀 더 모멘텀을 삼기 때문에 네. 좀 새로운 재료를 붙인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걸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건 잠깐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표현도 합니다. 전문가님도 이런 표현 쓰시지 않으실까 싶은데 박쥐 같은 종목이라고. 박쥐 같은 네, 종목이라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표현하죠. 네. 장사 잘 되는 식당에는 메뉴가 네. 하나밖에 없다. 어. 근데 안 되는 집에는 짜장면 집에서 육개장 판다. 맞아요, 맞아요. 이런 얼마 얘기들을 전에도 좀 저 말씀을 드리죠. 고깃집 갔는데 거기서 뭘 팔았더라? 회를 파는 거예요. 고깃집에서요. 생새우 회를 메뉴판에 그게 있는 걸 보고 너무 놀랬던 적이 그 집 있어요. 장사 잘 안 되죠. 안 돼. 그렇구나. 그래서 BDI 같은 종목들은 그렇게 본인이 정말 잘하는 뭔가 하나의 중심이 없이 너무 다각화하다 보니까 이런 상장 폐지의 이슈가 나왔다. 우리가 어떤 종목을 볼 때는 그 기업에 대한 그 기업의 정말 찐 사업이 무엇인가, 그렇죠? 본질이 무엇인가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BDI까지 오늘 급등 급락 종목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점들을 주의하고 대응해야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포커스 EJ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변동성은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우리 시장은 그래도 빨간불을 잘 켜주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봐야 하는 찐 포커스 찾아보도록 할게요. 앞서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 증시는 정말 오랜만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한 발 벗어난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여기에 전날에 나왔던 파월의 발언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해주면서 오늘 증시 상승에 조금은 영향을 좀 미친 것 같고요. 오늘은 뭐 대부분의 업종 종목들이 다 상승하기도 했고 뭐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은 다 빨간색을 보였으니까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섹터는 어디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무 전문가님, 네. 어떤 섹터 보시겠어요? 일단 긴축에 대한 뉴스를 좀 같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네. 우리가 이제 어제 파월 의장이 상당히 이제 앞으로 매파적인 이야기들보다 좀 비둘기파적인 얘기를 오랜만에 해줬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경기 회복에 대한 속도가 워낙에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뭐 CPI부터 해서 PPI, 고용지표, 기타 등등의 경제 지표들이 워낙에 좀 급한 기울기를 보여줬어요. 이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예정된 스케줄보다 좀 더 빨라질 수 있다. 그렇다 보니까 뭐 긴축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스케줄 이런 부분들이 예상했었던 회차보다 더 많은 회차 혹은 예상했었던 폭보다 더 깊은 폭으로 진행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어제 파월 의장이 못을 박아주듯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급한 긴축을 하지 않겠다. 이제 25bp로 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0.25% 정도만 올리겠다. 근데 금리 인상은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0.5% 올라갈 수 있었던 금리 인상에 대한 폭보다 그 불안감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그동안에 금리 인상 스케줄을 앞두고 걱정이 됐었던 섹터가 아무래도 기술주, IT, 특히 성장주라는 종목들이
고밸류라는 이야기로 해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국면으로 해서 지수에 대한 장중 분위기도 좋았고요. 여기서 좀 더 우리가 좀 종목을 나뉘어서 본다라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6% 올라갔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수가 올라오면은 반도체 지수가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종목들 보시게 되면은 성장주들, 예를 들어서 이제 팡주들 보도록 하겠는데, 페이스북, 그러니까 메타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어제 올랐고요. 뭐, 성장주에 대한 대표적인 종목, 테슬라, 이 종목도 올랐고, 그리고 뭐 애플, 뭐 이와 같은 종목들도 같이 함께 올라주었는데, 여기에서, 반도체, 마이크론 주식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마이크론이 전일 같은 경우에 8%대 상승 마감했고요. 9%대 장중에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는데, 마이크론 주가가 움직임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도 오랜만에 좀 반사이익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2월 말에 낸드 플래시 가격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어제와 같은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보폭에 대해서 얘기해주면서 완전히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급등세를 보여줬다는 것. 우리 증시 내에서도 IT 종목들 대체로 좀 많이 올랐고, 뭐 대표적인 우리 시장에서의 기술주 본다라면은 카카오와 그리고 네이버 종목이 될 수 있는데,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지금 새롭게 신사업에 대한 준비하는 것이 메타버스죠. 그렇다 보니까 IT에 대한 종목들이 오늘 뭐 긴축에 대한 이야기들과 함께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 좀 사라지면서 전반적인 IT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뭐 네이버, 카카오도 이제는 좀 바닥을 좀 잡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 대한 정상화에 대한 걱정 때문에 사실은 신뢰를 많이 잃었다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뭐 개인부터 해서 기관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오늘 대표적으로 반도체 종목들 강했는데, 그렇죠. 현대차에서 이 90조 원 이상의 뭐 전장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었죠. 오늘 LG이노텍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대형 IT 종목들이 강했어요. 그중에서 LG이노텍이 가장 탑픽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차량용 전장화에 대한 전환을 한다라면은 가장 대표적인 탑픽 종목은 LG이노텍. 그리고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스마트카와 같은 미래차에 대한 준비를 한다면은 항상 저는 LG이노텍을 탑픽 종목으로 얘기하는데, 오늘 이 종목이 성장주에 대한 기재로 해서 움직임이 컸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성장주에 대한 키포인트로 해서 오늘 아프리카 TV도 주가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오랜만에 반등을 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BBIG, 뭐 K 뉴딜 지수에 편입된다는 소식 때문에 올랐는데, 여러분들 이 BBIG 뉴딜 지수는요, 뭐 게임이라든지 바이오, 그밖에 뭐 인터넷 등등등의 4가지 업종에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만 편입이 됩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우량주로서 좀 편입이 되었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이 정기 변경까지 아프리카 TV에 대한 매크로적인 액티브 자금이라든지 패시브 자금들을 기대해 볼 수 있어서 오늘 좋은 뉴스와 함께 시장 환경을 상당히 득을 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저점을 좀 잡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그리고 뭐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은 IT 종목들에 대한 순환매,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종목들 보셔야 되는데, 사실상 오늘 2차 전지 종목들은 좀 쉬었어요. 반도체 종목들은 좋았습니다. 뭐 원익 IPS라든지 뭐 SNS텍 이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은 좀 큰 양봉이 크게 연출되면서 반등을 했고요. 상승폭을 반납하게 했지만은 PSK 종목도 오늘 좀 강한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뭐 대표적인 종목들만 이야기해 드렸는데, 반도체 종목들 전반적으로 좋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 연상을 해본다라면은 2차 전지라든지 전장 부품 관련된 종목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채팅창에 반도체를 워낙에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내일도 과연 반도체가 가줄까라는 질문과 함께 삼성전자가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좀 시원하게 좀 가줬으면 좋겠다, 기관이 매수하거나 뭐 외국인의 좀 더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지는 않을까라는 질문도 있는데, 삼성전자가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될지. 삼성전자는요, 대표적인 IT 종목이고 반도체 종목이고 스마트폰 관련 종목이지만, 무엇보다도 주머니가 큰 회사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시가총액 상위에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IT로서 움직이는 종목, 뭐 삼성전자 다울로의 그 뉴스로만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을 대변해서 움직여야 되고, 전체적인 시장을 찾아오는 수급에 의해서 움직임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IT 종목들 전체적으로 좋아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종목 그렇죠. 자체로만 볼 게 아니고 그냥 거의 시장을 연동해서 봐야 되다 보니까 사실 지난번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빼고 반도체 다 좋은 쪽이 때가 있었어요. 10월달, 11월달은 네. 반도체가 정말 다 좋았어요.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크게 안 갔습니다. 왜냐면은 지수가 좀 부진했거든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 왜 당연히 가야 되지만 못 갈 때도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변수가 좀 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전쟁 키워드라든지 하다못해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스케줄 한번 반영시키고 네네. 움직임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점을 잡았다고 생각하고요. 네.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근데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바라볼 거는 있어요, 지금. 네. 러시아가 사고를 쳤잖아요. 러시아가 사고를 쳐서 MSCI 지수에서 러시아를 제외를 시킨다 제외가 그래요. 되죠. 자, 그렇게 되면 그쪽에 있던 자금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일정 부분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런 자금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삼성전자 이런 거를 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에도 여기서 첨언을 한다면은 네. MSCI 이머징 마켓 가장 큰 비중이 삼성전자고 SK하이닉스밖에 없는데 네네. 여기에서 편입 비중이 생각보다 높은 게 IT 종목들 대형 IT가 있거든요. 네이버가 또 상당히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밸류를 아직은 수급적으로 혜택을 못 받고 있다라면은 네이버를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네이버에 대한 위치는 움직임은 사실 바닥을 좀 잡았다. 네이버 바닥 잡으면 카카오도 바닥을 같이 잡는 거거든요. 비슷하게 같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걱정하시는 개인 투자자분 많으신데 이제는 좀 걱정을 좀 덜어내셔도 괜찮겠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걱정 훌훌 덜어내고 지금 이광무 전문가님께서 짚어준 종목들 네이버, LG 이노텍, 아프리카 TV 가운데 탑픽 종목을 또 특히 보시는 건 있을까요? 저는 LG 이노텍이요. LG 왜냐면은 이노텍? 기준금리,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폭이 이제 좀 완화됐다고 해서 3월 FOMC에 대한 부담이 좀 낮아져서 보는 계기도 있었지만은 오늘 현대차의 이 전동화 산업에 대한 투자 이야기는 상당히 큰 뉴스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전동화 부품의 가장 큰 탑픽 종목을 찾는다면은 LG 이노텍. LG 이노텍.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이재필 전문가님의 포커스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섹터 보실까요? 자, 이제는 NFT 쪽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다시 듭니다. NFT 와요?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그쪽이 CBDC 쪽이 많이 움직였어요. 맞아요. 자, 이런 부분들이 저쪽 금융권들 이런 쪽에서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좀 이쪽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 저거를 이 NFT 같은 경우는 실물을 좀 이렇게 가상화해 갖고 좀 거기에 뭐 등기부 등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등기부 등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NFT 쪽도 조금 뭐 황당한 뭐 완전히 가상 세계에 속해 있는 것들도 있고요. 현실 세계에 속해 있는 것들도 있는데 저는 이 현실 세계하고 좀 관련이 되는 쪽들 이런 쪽들은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 세계와 관련 있다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오늘 CBDC 같은 경우도요. 자, 디지털 위안화 뭐 그러면 위안화 실물 돈 그거하고 연관이 돼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뭐 이 NFT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세계에서 좀 유용하게 그렇게 좀 쓰일 텐데요. 이 메타버스라는 거는 우리가 사는 쪽으로 보면 지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커다란 지구. 그러니까 지구를 우리가 가상 세계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 NFT라는 거는 거기에 인간이 가치를 부여한 거. 예를 들면 뭐 땅, 밭, 뭐 건물 이런 것들 만들어 놓은 것들, 그 다음에 또 뭐 미술품들, 뭐 이런 것들 다 여기에 해당이 될 텐데요. 뭐 물론 뭐 게임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게임 무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NFT화 할 수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보다는 원래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이 가상 세계하고 현실 세계의 연결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지금 인류는 똑같은 지금 처음으로 우리 현실 세계하고 똑같은 가상 세계를 이렇게 만들어 거의 완성을 한 상태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이쪽에서 가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 지금 여기 현실 세계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저 NFT화 해갖고 가상세계에서 거기서 보관을 하고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저 아직 그게 제 눈앞에 딱 보이기 전까지는 어떤 개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NFT라는 게 정말 예. 다른 세상 이야기 같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어떠세요? 보셔도 돼요. 어. 자, 우리 제2롯데월드가 네. 우리 이광무 전문가 거예요. 네. 그거를 가상세계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가상세계에서도 그걸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 제2롯데월드 이거 이광무 거. 거다? 예, 이렇게. 아. 자, 그런 게 이런 게 또 있죠. 왜냐면은 조금 전에 얘기 중에서 등기부 등본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쉽게 좀 설명을 좀 해보면은 한정판에 대한 인증을 해주는 거죠. 한정판. 예, 뭐 NFT 발급했다고 했을 때 100개 한정. 그러면은 100개 중에 4개 있다. 뭐 이렇게 한정판을 좀 의미를 좀 부여하면서 이제 소장에 대한 가치를 해주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NFT 시장에 대한 뭐랄까 설득력은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왜냐면은 NFT화 되고 있는 상품들이 대부분 기존에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NFT 마크가 되다 보니까 좀 다른 형태로 소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게 조금은 불편하게 느끼기도 하는데 예술품 같은 경우에는 NFT에 대한 명시가 추가적으로 더해진다라면은 아마도 앞으로에 대한 그 가치가 더 올라가고. 한정판에 대한 매력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쪽으로 진출을 하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저기 뭐 롯데 홈쇼핑 같은데 이런 데서는 미술품 홈쇼핑에서 NFT 미술품 팝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진짜요? 뭐 하여튼 뭐 전부 다 뭐 이 가격 자체도 저 인스타에다가 누가 올린 것들 이런 것들도 좀 뭐 몇천만 원 이렇게 거래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현재 살아있는 돌아가신 분들 말고요. 살아있는 이 사람들 중에 이 경매가가 가장 높은 게 1,000억이 넘어간대요. 살아있는 사람이 만든 작품이. 아, 그래요? 근데 그게 뭐 무명이고 그런 분인데 네. 어떻게 그렇게 그게 어떻게 가느냐. 됐지? NFT로? 그러니까 이게 하나밖에 없다라는 이 세계 희소성에 대한 그렇죠. 부분을 하나밖에 가치를 많이 없다라는 쳐주는구나. 거. 네. 그거 외에는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딱 요거는 이광무 거 딱 요거예요. 감사합니다. 제2롯데월드 말로만으로도 이거 행복하죠. 이광무 거. 네. 딱 이렇게 찍어 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이 미술품 같은 것들 특히 이런 쪽에 굉장히 좀 많이 좀 적용을 할 수 있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어요. CBDC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 디지털 자산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 우리 뭐 메타버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여기서 떨어져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 한계로 이렇게 뭉쳐갖고 커나가는 뭐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뭐 이런 쪽들 보시게 되면 이 특히 가장 좀 여기서 현실상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다가올 부분들이 미술품 같은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자, 일단 뭐 서울옥션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 보게 되면 금융권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굉장히 좀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뭐 서울옥션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 있고, 근데 서울옥션 같은 경우도 실적 부분들도 이게 메타버스다 막 이러면서 메타버스다 뭐 NFT다 이러면서 그냥 주가만 막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조심하셔야죠. 이런 것들은 한번 빠지면 안 올라옵니다. 실적 부분들도 같이 좀 이렇게 증가가 되면서 따라오는 그런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요. 자, 이 서울옥션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당히 좀 급증하고 있는 모습이고 규모도 상당히 좀 커졌어요. 지금 재작년 2020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 했잖아요. 아무것도 못 했는데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경매도 상당히 좀 많이 진행하고 여러 가지로 사업 다각화를 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네. 자, 그래서 지금 뭐 주가 자체도 지금 이렇게 매수에 들어가기 좋은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많이 올라갔다가 또 많이 내려왔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그거하고 또 뭐 비슷한 종목으로 K옥션을 볼 수 있겠죠. 네. 자, 이 K옥션은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었는데요. 따상을 했어요. 따상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떠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빠졌습니다. 자, 이때가 고가가 뭐 한 58,000원 정도 됐으니까 지금 오늘 종가가 24,000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공모가가 뭐 2만 원 정도인 걸 감안을 해보면 어느 정도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조금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상승 방향을 모색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리고 이쪽 NFT 쪽에서 또 되게 좀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운 끼 있는 종목이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2만 원 11월 달에 2만 원 정도까지 갔다가 좀 쭉 밀려서 그냥 바닥 다지는 그런 구간까지 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NFT 관련주라고 하면은 범위가 꽤 넓게도 느껴지거든요. 뭐 NFT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기업에 대한 주가가 관련주로 움직이기도 하니까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서울옥션, K옥션, 갤럭시아 머니터리 또 가장 먼저 움직였던 종목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종목들 이제 다시 한번 좀 기회를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체크를 해드렸는데요. 그 가운데 탑픽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서울옥션을 보면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서울옥션 같은 경우는 진짜 숫자로 찍혀 나오는 종목이거든요. 숫자로 좀 증가되는 부분들이 이익이나 매출 증가되는 부분들이 눈에 그냥 들어오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자, 이게 저 미술 시장이 디지털 미술 시장이 가장 좀 빨리 커나가는 네.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서울옥션 차트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요게 지금 요건 갤럭시아 머니터리고 네네. 서울옥션을 보게 되면 자, 여기서 지금 이제는 머리를 싹 드는 그런 모습이죠. 보시게 되면 자, 여기 뭐 빠질 만큼 빠져가서 240선 근처까지 다 빠졌다가 좀 살짝 깼어요. 살짝 깼다가 240선은 돌파를 했고 그리고 20선도 돌파를 하면서 이제 20선 방향을 위쪽으로 이렇게 돌리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또 그리고 실적도 원래 따라주는 종목이고 원래 또 끼도 좀 있는 종목이에요. 끼도 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움직이기 시작하면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 뭐 이 NFT가 적용된 미술품들이 굉장히 고가에 낙찰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1,000억대 뭐 그런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자기가 일론 머스크 부인 같은 경우도 뭐 그림 하나 이상한 거 저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던데요. 해서 올렸는데 전에 뭐 80억 이렇게 낙찰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제가 생각해도 부장역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뭐 거품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런 것들 현실하고 연결돼 있는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품이 아니라 진짜로 뭐 그쪽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뭐 금융기관들 뭐 이런 쪽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는데 뭐 하나금융하고 또 연계해서 젊은 분들한테 이 NFT 미술품에 대해서 저 뭐 보관이나 뭐 상담을 해주고 그런 부분들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커져가고 있는 그런 산업이다. 그리고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필 전문가님의 포커스는 NFT였습니다. 이제 조금 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디지털에 조금 더 이쪽으로 사업이 다각화되어가는 과정에서 NFT 지금 주가들 종목들 한번 눈여겨보자. 탑픽 종목으로는 서울옥션까지 체크를 해드렸네요. 자,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의 EJ 종목 추천주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해성DS입니다. 앞에서 제가 이 LG 이노텍 이야기 꺼내면서요. 지금 현대차가 이 대규모로 해서 차량용, 그러니까 전동화 전환에 대한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게 되면은 자동차용 전장 부품들 살펴보셔야 되겠고, 대표적으로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되었었던 자동차용 반도체 쇼티지 현상에 대한 내용들, 그러면은 자동차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탑픽 종목은 해성DS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은 지금의 추이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 해서 현재까지 대단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반도체 공급에 대한 좀 이 확대가 됐고,
그리고 쇼티지 현상에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아왔던 종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회사는 본래 그 반도체용에 들어가는 리드 프레임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차량용 이제 전장화가 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전자 부품이 들어갈 수 있는 리드 프레임이 많이 탑재될 거라고 봅니다. 당연한 내용인데요. 이 리드 프레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면은 반도체 칩이라는 것이 있으면은 이 칩을 읽어드리기 위한 전자 회로들을 연결해야 됩니다. 그런 이제 기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리드 프레임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기존에 우리가 차량용 안에서 단순한 동작을 했을 때 이제는 이제 하나의 버튼으로 동작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다라면은 이 버튼 하나하나에 여러 가지 전자 회로가 연결되어야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구동시킬 수 있는 반도체가 연결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차량용 전장화가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전동화가 된다라는 거는 정말 수많은 반도체가 탑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차량용 반도체 혹은 시스템 반도체 이런 기업들에 대한 실적도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반도체 가격 인상 얘기들 살며시 나오고 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에서 낸드 플래시 가격 인상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기존에 있었던 반도체 루트에 대한 밸류 체인에서 공급난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가격 인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도체 관련해서 특히나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쇼티지 현상 때문에 이 차량 생산이 조금 지연된다는 얘기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의 반도체 공급도 가격 인상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해성 DS가 가지고 있는 리드 프레임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관점은 지금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에서 현대차의 새로운 투자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것 같고요. 저는 계속해서 정배열에 대한 베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지난해에도 정말 소개를 잘 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유지되고 있거든요. 저는 다시 한번 또 이 자리에서 또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방송에서는 시초가 접근 이야기 드리겠는데 최근에 와서는 좀 박스권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하단에서의 분할 매수 접근하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가격대에서 진행이 된다면은 1차적으로 했을 때는 신고가 높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디를 단계적으로 높아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1차적 목표가는 6만원,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48,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하이트 진로입니다. 자, 이 하이트 진로 하면 리오프닝 수혜주로 바로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 술이란 게 그렇죠. 저도 술을 꽤 자주 즐겨서 마십니다만 집에서 마시면 한 병을 마시는데 친구랑 마시면 그렇죠. 각일병으로 안 끝나죠. 2병, 3병 이렇게 가고 또 2차도 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를 지금 오늘 11시까지 이 영업을 풀어준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좀 술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즐거운 그런 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면 그렇게 되면 마시는 양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겠죠. 자, 그러면 술이 팔리는 양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고, 자, 거기 외에다가 이것도 가격도 비싸집니다. 자, 하이트 진로는 소주, 저는 개인적으로는 처음처럼을 좋아하는데요. 대부분이 참이슬을 드시더라고요. 자, 이 하이트 진로가 참이슬을 만드는 회사인데 소주 시장에 절대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자, 그런데 출고가를 인상을 했어요. 자, 그리고 좀 있으면 오비 맥주가 8일부터 출고가를 인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하이트도 마찬가지로 맥주 가격을 인상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술을 마시는 양이, 팔리는 양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또 가격도 올렸으니까 마진도 훨씬 더 많이 남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기업이 남는 거는 그렇죠. 실적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로 되게 좀 많이 덥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덥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더우면 수혜주로 꼽히는 게 몇 가지 종목들이 있죠. 뭐 신일전자 이런 것도 있고 타세코 이런 종목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빙그레 이런 것들도 수혜주로 꼽히고 자, 이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도 시원한 맥주니까요. 자, 그런 수혜주로 빠지지 않고 그렇게 좀 손꼽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면 실적 부분들이 상당히 좀 좋아질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재작년보다 조금 못했어요. 조금 못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매출이 2020년도에요. 한 2조 2천억에 영업이익이 1985억 정도가 발생이 됐는데요. 자, 올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이 부분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보다 적을까요? 저는 이거보다 훨씬 더 늘어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저 뭐 술 마시는 양이 2020년도보다 이때 코로나 처음 있을 때거든요. 이때보다 양이 훨씬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또 가격도 훨씬 더 비쌉니다. 자, 그렇게 되면 매출도 훨씬 더 늘어날 거고 이때보다 영업이익이나 회사 기업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돈 그것도 훨씬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 자체는 그때가 2020년도 실적이 되게 좋았을 때 그때 고점이 한 47,050원 정도 됩니다. 자, 근데 올해 만약에 그때보다 실적 부분들이 훨씬 좋아진다라면 이거 47,050원 이거보다도 훨씬 더 간다라고 보는 게 자, 상식선에서도 맞는 얘기겠죠. 뭐 주식 특별하게 어려울 거 없습니다. 상식선에서 그 전에보다 돈을 더 벌 것 같은데 그 전에보다 주가가 싸면 이거는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종가가 35,700원 정도 돼 있는데요. 일단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뭐 중간에 변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목표가 자체는 일단 뭐 저때 47,000원보다는 조금은 낮게 일단 잡도록 하겠습니다. 1차로 한 45,000원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뭐 이거 좀 이따가 저 여름철 다가오고 여름 수혜주다 뭐 이렇게 엮이면 저 47,000원 이건 뚫고 가겠지만 그거는 나중에 45,000원 가면 그때 가서 생각하시고요. 자, 뭐 매수가는 내일 아침에 시초가로 잡으시면 될 거고, 자, 손절가는 32,000원 정도로 보시고, 조금 올해 여름 정도까지 좀 길게 들고 간다라는 생각으로 약간 중장기적인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딱 좋은 종목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이트 진로 얘기하니까 진짜 빨리 거리두기 풀려서 저희 뭐 EJ도 그렇고 이전에 야인 시대도 하면서 그 시간 제한 때문에 저희가 회식을 한 번도 못 했잖아요. 그렇죠? 한번 이제 풀려서 우리가 또 이때 하이트 진로의 실적과 매출을 좀 올려줄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잘 드시잖아요. 두 분 다. 그렇죠. 그렇죠? 네. 이광무 전문가님. 네. 제가 전문가님을 위해서 두산 수익을 높여주겠습니다. 그런가요? 가끔 같이 마셔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자리에 언젠가 이게 딱 풀려서 저도 같이 낄 수 있는 날이 그날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답답하셨을 텐데 리오프닝 관련해서 또 하이트 진로 소주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성 DS까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또 추천주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좀 시장이 조금 다시 살아나는 건가? 정말로 시장에 다시 한번 봄다운 봄이 오는 건가라는 기대감이 드는 오늘 하루였는데요. 내일 시장도 여러분들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만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후 시작되는 투자의 신에서 오늘은 이광무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날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